여러분들에게 리더십에 관련된 아주 작은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창업한 지 1년도 안 되는 우리는 작은 회사를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5명 이전의 회사에서 과연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해야 되고 조직은 또 어떻게 꾸려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불확실성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을 겁니다. 사실은 제 10년 전에도 똑같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나왔을 거로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과 지금은 뭐가 다르냐? 작은 기업을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스타트업 한다는 거, 벤처를 한다는 게 되게 두려운 행위였어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한번 사회를 뒤흔들고 나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불확실한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먼저 해보자라는 사업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로 뛰어드는 계기를 마련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드림팀을 만들고 스타트업을 만들고 최근 들어서 2000년도 초반에 붐업이 한번 됐죠.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약간의 거품도 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NC소프트, NHN, 다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구는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다시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청이랑 벤처기업협회랑 이런 데서 다시 또 이런 강좌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창업의식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고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어요. 잘 보시면 지금 상황이 산업사회 자체가 조직이 유연해져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조직을 막 쪼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너무 덩치가 커지면 유연성이 떨어져서 뭔가 반응하기가 힘들잖아요. 노키아를 보세요. 그 거대한 집단이 혁신의 집단이었던 불과 2년 전만 해도 노키아를 누가 이길 거냐 얘기했던 그 집단이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잖아요. 야후를 보세요. 10년 전에 1위 포탈 기업으로 처음에 혁신으로 들어왔다가 덩치가 너무 커지고 글로벌화 되면서 어떻게 우물쭈물 하다가 지금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리고 비용 절감이 필요한 시대가 왔고요. 산업 융합이 빨라지는 시대. 보통은 이런 흐름을 복잡계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되게 복잡한 얘기죠. 복잡계라는 거는 뭔가 카오스가 제대로 인정되는 시대예요. 불확실성이 당연하다. 그리고 뭔가 임계점이 필요하다. 우리도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고 경험도 좀 해봐야 되고 듣고 보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임계점들이 왔을 때 뭔가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효율성 극대화를 원하는 시대고요.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가 왔고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작게 시작해보자. 작게 시작해서 커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이 우리가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어차피 부족하고 어차피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만들어보자 해서 창업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이 격언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창업도 해보고 기업도 나와보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제 직장이 한 8군데 정도 됐어요.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바쁘다고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처럼 능력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은 바쁘다는 느낌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중요한 일을 항상 나중에 하니까 바쁜 거예요. 우리가 시험 때 되면 항상 마지막에 공부를 하게 되듯이 항상 지금 과제를 받고 빨리 해결하지 않고 마감이 다 되어서야 우리는 레포트를 제출하듯이 실기를 뭔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전날 억지로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사람들이 항상 바쁜 사람들이에요. 항상 마감에 쫓기고 뭔가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세월이 금방 훅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절대 창업을 서두르지 마시고 창업할 때도 뭔가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느긋하게 자기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창업을 하게 되면 리더가 되잖아요. 순식간에. 여러분 중에 과외도 해보신 적 있겠고
또는 어떤 조직에서 리더가 되보신 적 있겠지만 리더라 함은 엉킨 실을 뒤에서 미는 게 아니라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끌어당기는 사람이야죠.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리더가 앞에서 끌어주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끌어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창업하는 사람과 팀을 이루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조직 생활하고 어떻게 조직을 꾸려나가고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전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이야기예요. 먼저 불평과 이별을 하세요. 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창업을 해보세요. 돈부터 없어요. 창업을 해보세요. 사람부터 없어요. 아, 사회가 원래 이렇구나. 불평, 불만이 막 쌓여갑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세상이? 이런 생각 들어요. 창업을 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일단 또 팔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지? 그러면서 막 불만은 쌓여가고 그 불만의 원인을 사회나 타인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혁신은 끝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항상 자기 혁신에 강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큰 실수를 몇 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적자 회사를 어마어마한 적자 회사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비를 쏟아 부어서 회사를 휘청거리기도 만들죠. 그래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다시 복귀하게 됐지만 궁극적으로 봐서는 그 초기에 그 사람이 더 승승장구할 수 있었으면 지금 숨을 거두기 전에 누렸던 그것보다도 더 큰 혁신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창업 초기에는 항상 이런 불평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불평과 이별하는 방법은요. 유창선닷컴이라고 블로그 하시는 분이에요. 이 정부 딱 들어서 일거리가 갑자기 사라진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열심히 한 10년 동안 방송생활 아침에 KBS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뭐 CBS까지 뭐 한 열 몇 군데를 막 돌아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그동안 너무 오래 하셨으니까 잠시 좀 쉬시죠 하면서 일거리가 싹싹 사라집니다. 그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정부 투쟁을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내가 뭔가 불만족스러운 1인 시위를 하든가, 뭔가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뭔가 막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뭐 시사평론가라는 좁은 자리에서 뭔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재밌는 건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분은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중파에서 말씀하시던 분이 블로그로 처음에 하니까 막 10,000명, 5,000명 이렇게 들어오는 블로그를 시작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합니다. 올해 60살이세요. 60살인데 모든 기존에 있던 올드 미디어를 끊고 또는 끊어지고 나니까 자기의 새로운 뉴미디어를 스스로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작년에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1등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VJ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아프리카 VJ 또 1등을 먹으셨어요. 추천 VJ로. 자, 자기 활동이라는 게, 자기 활동 영역이라는 게, 또는 자기 그 능력이라는 게 또 딴 곳에서 발휘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다 보면 뭔가 안 되고 뭔가 잘못되고 이럴 때 빨리 다른 솔루션을 찾아야지 세상과 불평과 불만, 또 왜 투자자는 왜 우리에게 돈을 안 주나, 왜 우리 엄마는 나에게 뭔가 두드려주지 않나, 뭐 우리 조직원들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 이런 불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솔루션을 빨리 찾아야 된다. 불평하기 전에. 또 하나, 작은 조직일수록 우리 소위 말하는 뿜빠이 정신이 있습니다. 나눠 갖길 바라요. 그죠? 그러려고 또 창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3명, 2명이서 창업을 하거나, 공동 창업자들은 보통 2명에서 3명 또는 4명까지도 창업을 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 문제는 권력까지도 이제 나눠가는 거예요. 책임도 나눠갖고 의무도 나눠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딱딱 구분되지 않고 서로 똑같이 나누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반드시 6개월 안에 의견 충돌할 시기가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과 의무감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서로 의견이 충돌되면 좌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조직을 만들 때는 무엇을 나눌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얼마만큼 비율로 나눌 것인지, 리더에게는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이 부여될 것인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첨예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 누구에게 모든 결정권을 위임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공동창업자로 시작한 여러 회사들이 사실은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저도 이제 공동대표로 있지만 저는 바깥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바깥에서 영업을 하고 또는 바깥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요. 안쪽에 있는 우리 그 공동대표는 안쪽에서 프로젝트 관리하고 조직원 관리하고 회계나 경영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거기에서 막 간섭하고 또 바깥에 있는 저에게 또 다른 공동창업자가 간섭하고 그러면 서로 애매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부터 조직이 처음에 꾸려졌을 때부터 서로 얼마만큼의 지분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같은 친구끼리 공동창업을 하면 딱 절반의 N방의 정신 3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투자 받기도 힘들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M&A 될 때도 힘듭니다. 배분할 때도 힘들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기 바라요.